자, 일단 여기서는 지금 실무적인 이제 부분들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한 부분하고 나눠집니다. 실무에 딱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게 이제 해설생은 사실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의미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냐면은 내진 계산서가 제대로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기반으로 정리를 했냐면, 자, 봐, 우리 법에서는 요렇게 정리하라고 되어 있어. 법에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 우리 계산서에 포함하고 확인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사 문제를 출제할 때는 요렇게 하겠죠. 내진 계산서, 흔들림 방지 버팀 때 계산서상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형태의 물음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몇 조에서는 요 앵커볼트 확인하라고 확인하고 이렇게 이런 거 확인해야 돼.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10점짜리를 하면 여기 있는 내용하고 그림 조금 추가하면 될 거고, 25점짜리로 출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때까지 배웠던 거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이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흐름은 우리가 실무적인 거,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기술사 시험 쳐야 되니까 기술사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케이스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핵심을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는 지진계수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진계수가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지진 하중을 구하기 위해서 VPW를 구하기 위해서는 CP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 허용응력설계법이 속한 게 상대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 자, 이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에서, 자, 지진 하중 계산을 한계 상대법 설계법으로 내지는 허용구역 설계법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지진구역 1이냐 지진구역 2냐, 그에 따라 CP가 정리가 되죠. 지진계수가 요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지지대 설치 각도가 중요합니다. 지지대 설치 각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KF 인증서에 따라서는 90도일 때 하중만 나오거든. 이걸 45도로 지지대를 설치하면 45도, 60도는 60도, 30도는 30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지지대 설치 각도에 따라서 첫 번째로 전격 하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지대 설치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지지대는 또 부가적으로 세장비라는 요소가 있죠. 길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세장비라는 것은 가늘고 긴 비율이니까 얘가 굵고 짧으면 소위 말해서 잘 버티는 거,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하중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앵카볼트, 즉 그러니까 앵카볼트 같은 경우도 어떤 조건이냐, 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강도 나오고 프라임 계수 적응하고 거기에 따라 지대 설치 각도에 따라 달라져, 하중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진 계수 당연하고 지지대를 몇 대로 설치할 건데, 현장에서 실제로 설계를 하면 대부분 얼마 설치하면 45도 각도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계산서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방 버팀 뗄 건 아까 우리 어디가 어딨죠? 여기 보시면 뭐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별표 2 이래가지고 100mm일 경우 3842N 됩니다.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까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버팀대 전격 하중은 요렇고, 지대 허용 하중은 요렇고, 많이 좀 엄청 높네, 별 문제 없네. 지대 문제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앵커볼트 허용 하중이 얼마? 1960N이니까 이거 얘는 3842N인데 얘가 제일 작네.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앵커볼트로 맞춰지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게 오케이 되면 요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효 계산서는 이러는데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대 설치 각도에 따라 전격 하중 확인해야 되고요. 지대는 세장비하고 설치 각도, 고개가 하중 계산해야 되고요. 앵커볼트, 벽, 천장, 측벽, 그죠? 그리고 앵커 강도 내지는 프라임 계수 고려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행위니까 별표 2에 따라 하중하는, 그 중에 제일 작은 하중, 일반적으로 앵커볼트 하중이 제일 작더라. 그렇게 비교하면은 이제 오케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술할 수 있겠죠. 그죠? 기술자 답안을 작성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요거를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은 이거 내진 적정성 평가를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해가지고 계산서 어떻게 작성하느냐 뭐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계산서 쓴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구술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제가 금방 했던 고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횡일 경우를 본 겁니다. 근데 종일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이 해가지고 보고 지지대 설치 각도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즉 거기에 따라서 각각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지금 종 방향일 경우는 얘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버팀대, 지지대, 앵커볼트 하중 요거만 확인하고 그는 별표에 따른 연경은 해당 없음. 요렇게 되는 거죠. 그거 확인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건 다 끝났습니다. 자, 아까 요 그림 찾는다고 내가 아까 전격 하중 계산하는 그거 확인해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건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수평지진 하중이 이렇게 왔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앵커볼트 하중 간다 그랬잖아요. 앵커볼트 하중이 전달되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 하중이 지지대 설치 각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설치 각도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 FPW1이라고 2라고 그랬는데 결국 앵커볼트 전달되는 하중이 얘인데 이 하중은 이 하중은 달라요. 사실은 벡터로가 단순하게 보면 이 화살표 길이보다 이 화살표 길이가 더 길죠. 대각선이니까 하중이 더 큰 하중이 적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 계산할 때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억각입니다. 맞습니까?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FPW 얘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사인 세타는 지금 어디 FPW분의 FPW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예요? FPW2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근데 만약에 얘를 90도로 하게 되면 1이니까 302N인데 만약에 3025N, 이 하중 3025N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30도로 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얼마? 왜냐면 사인 30도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는 곱하기 하중이 나오는 그런 상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602N이면 여기서 302N으로 인정을 받은 건축물자 상체 연분들이 쓸 수 있나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줄이는 겁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3025N이 나올 수가, 여기는 항상 3025N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 수평지진 하중을 절반으로 줄여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얘가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3025N이 나오는 겁니다. 예, 요걸 사인 세타를 활용해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니까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어떻게 하면 고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지지대 설치각, 전격 하중이나 기타 등 이런 거 구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일러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랐었던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됐었던 거고 요 계산하는 거 어려우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렵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격 하중을 뭐 302N 전격 하중이라면 얘를 넘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대 간격이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은 하중이 줄었으니까 지대 간격이 줄어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계산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처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구해진 전격 하중이 있을 거고 이 전격 하중이 지금 요렇게 얘하고 버팀대 전격 하중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얘 비교했습니다. 얘 비교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하중이 제일 낮다 그랬습니까? 앵커볼트 하중이 제일 낮단 말이에요. 앵커볼트 하중 실질적으로. 그런데 다른 거 확인할 필요 없죠. 그러면 실무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평지진 하중 궤보고 앵커볼트 하중보다 크냐 작냐만 하면 답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 실제로 적용을 할 때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다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있는 내용이라서. 지지대 방법 수평지진 하중을 줄이려면 수평지진 하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허용응력법을 한계상태법으로 하든지, 그죠? 그러게 버팀대 간격을 줄이든지. 버팀대 간격을 줄이면 수평지진 하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죠. 그죠? 좀 그렇게. 그러니까 반장님이 아까 좀 일찍 오셨으면 모멘트하고 그런 거 이해를 하셨으면 충분히 이걸 할 건데 지금 좀 늦게 오셔가지고. 엄청 닮아가는데 내려가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반장님을 위해서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라는 건 아시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수평지진 허용을 초과하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ABCD 값 요래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개념 조금 잡으시라. 아까 보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ABCD 있는 거는 계산할 때 전부 다 저런 형태로 ABCD를 지수가? 무조건 저렇게 합니다. 요거는,
요 ABCD 값은 여기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요 값을 표시사항으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ABCD 값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앵커블 다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 지수를 조작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표시사항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조작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뭐 일단 가지방 고정 장치 있는데 뭐 이 부분들은 일반적인 이 형태로 보게 되면은 뭐 Y의 타입이 있고 그렇지 않은 타입이 있고, 그리고 Y 타입은 행가로드 600, 그리고 환봉 타입은 150이네. 거의 대부분 지금 Y 타입은 현장에 거의 대부분 환봉 타입으로 설치한다고 보면 되고, 세장기 400 초과하면은 어떻게 두 개, 초과하지 않으면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버팀타 같은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됩니다. 네, 끝날 때 다 돼갑니다. 일단은 자 주변 눈치 한번 보시고. 와이어 타입을 우리 지금 와이어 타입 쓰면 인장력밖에 안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환풍 타입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인장력밖에 안 걸립니까? 요렇게 두 개가 설치될 때는 인장력만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만 설치되면 아까 버팀 때 이야기했잖아요. 세장기 300이면 인장 압축 다 볼 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봉 타입으로 이게 만약에 세장기 400이 안 되면 얘는 인장 압축 다 봅니다. 두 개를 설치하면 인장만 봅니다. 두 개 다 설치하면 V자 모양으로. 그냥 버팀타 같은 이제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돼요. 자, 뭐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참고적인 사항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일단 거리마다 설치하라는 이제 그런 형태. 그리고 교차 배관이 있으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행가로부터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13.1m 두 개 이렇게 되고, 세장기 400을 초과하면 이렇게 두 개 설치한, 세장기 400이 초과 안 되면 하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기 안 되고 그렇게 개발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중 시험 해야 된다라는 거, 뭐 그런 거고, 실제 시험에서 성적서 이런 거 좀 받은 그런 상태로 해야 됩니다. 하중 시험. 버팀 다중 시험을 하듯이 이렇게 가지방 고정 장치도 아까 기준에 따라 1340N, 1960N 그거 이제 시험해야 됩니다. 예, 기준에 있어요. 기준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시험을 했었던 뭐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뭐 이거는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고, 가지방 고정에 사용되는 건축구대 헤더 사이 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요거는 지금 뭐 때문에 그래, 가지방 고정 장치니까 헤드가 어떻게 구조부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보다든가 이런 데 부딪히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50mm 이하 배관은 어떻게 지금되어 있어요? 유연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유연성이 있다라는 말은 가지 배관은 어떻게 많이 흔들립니다. 맞습니까?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가지방 고정장치 일종의 버팀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구조부재하고 어떻게 75mm 이상 띄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시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고정하는 거 그런 것들 들어가 있고, 제반 뭐 기타 등 요거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전 안 되는데 오늘 시험하고 크게 관계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뭐 제출 서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만한 것 같습니다. 그게 다 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다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증서 했었고 여기 앞에서 다 했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현장 시공 사진 요거는 아까 했던 선설 쟁컵 이런 것들도 있고, 버팀대 설치하면 요렇게 설치하는 것들도 있고, 주차장 같은 그런 타입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뭐 영상인데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는 실무적인 부분에 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요런 위치에 설치할 때 현장에서 문제 많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가 천장에 설치를 하면 요런 모양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근데 펌프실 배관은 바닥 배관으로 하기 때문에 천장에 설치할 수 없어서 천장이라 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 이런 배관 아래쪽에는 배관을 먼저 설치하고 설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드릴 작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하죠. 그냥 바닥에 이렇게 설치해도 괜찮다라는 거고, 그래 만약에 벽체를 요렇게 관통하거나 이거는 단면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 횡은 요렇게, 종은 요렇게 설치도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종은 요렇게, 횡은 요렇게. 그러니까 이건 바닥에 설치하나 천장에 설치하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래 흡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을 설치하고 횡을 설치한 그런 모습이죠. 단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발작사나 기타 등에서 절대 그런 걸 응용해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뭐 요게 내용이 답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리가 그 쿠팡 물류센터인데 이게 한 4m 돼요, 친구가. 근데 이게 덕트도 있고 케이블 트레이도 이러니까 버틴데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 검토 실시를 해가지고 한 그런 사례입니다. 내진 안전성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설을 내가지고 여기에 이상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일일이 전체 다 내가 모델링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유한 요소 해석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이상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거 확인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내진 프로그램인데 내진 프로그램은 뭐 이거는 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진 프로그램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가 실무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싶은 거는 웬만한 거는 전달을 했고 개념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내지는 좀 디테일하게 이제 사실은 상세히 좀 이제 본 그런 형태가 되는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깁니다. 그 다음에는 안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참고를 하시고 내지는 지금 요 정도로 공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어렵거든요. 혼자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모델해 가지고 이제 암기 조금 하시면 됩니다. 암기 좀 하시고 나올 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준비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응용하는 문제는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이상은 현재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접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 내면 아마 최고의 답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문호 보고 가스 문제점 보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뭐 급작스런 뭐 좀 비보로 제가 갑자기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런 요소들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기술사 이양준이었습니다.